이걸 전체를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의 총체적인 그런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이런 모델링이 됐다 정도는 알고 있는 거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짜 너무 복잡해서 읽기도 싫은 이 다이아그램들이 등장하는데 어, 까먹으실까봐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글로서리를 갖고 왔어요. 어, A는 이제 state outcome mapping이라서 이제 likelihood입니다. 이 state에 이실 때 이 observation이 관찰될 확률. B 매트릭스는 state transition 매트릭스라서 내가 이 파이라는 폴리시를 따라갈 때 그리고 내가 이 스테이트에 있을 때 다음 스테이트는 어디로 가는가. C는 이제 preferred observation. 방금 전까지 얘기드렸던 매트릭스고요. D는 initial hidden state, E는 initial prior over policy, 그리고 감마는 이제 계속 설명드리지만 precision reflecting salience, 베타는 initial prior. 이거 두 개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설명해봤자 어차피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이니까. 요 네 가지가 이제 조금씩 요 순서, 요 순서 제가 지금 마우스로 그린 요 순서에 따라서 컴플렉시티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일종의 워크스루를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 요것만 딱 집중해서 보시면은 D가 그러니까 지금 perceptual process 내가 inference 하는 과정이에요. D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스테이트에 관한 prior knowledg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prior knowledge가 들어가고 근데 동시에 내가 지금 현재 관찰하고 있는 O가 있기 때문에 그 O로부터 거꾸로 인퍼할 수 있는 스테이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D라는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가 존재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O로부터 거꾸로 그러니까 A의 트랜스포즈니까 이게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O를 곱하니까 이제 S가 거꾸로 나오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요게 로그와 플러스로 조합된 건 사실은 이제 유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처음엔 곱셈으로 표시가 됐다니 아마 분명히 로그 라이클리드를 씌우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가 된 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태틱한 퍼셉션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시간도 없고 그냥 현재 찰나에 주어진 관찰 옵저베이션과 나의 사전 지식을 통해서 스테이트를 추론하는 이거 가장 간단한 베이지안 이퀘이션의 제너레이티브 덴시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덴시티를 통해서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스태틱 퍼셉션에 대한 요거는 사실 어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라이언 스미스 페이퍼에서 썼던 어떤 제가 이제 여기다 한 것처럼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페이퍼 여기 페이퍼에서 예제를 썼던 건데 이제 그냥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두 번째 이제 스태틱 퍼셉션에서 약간 확장을 시키면 이제 다이나믹 퍼셉션으로 가요. 요번엔 이제 시간이라는 어떤 축이 끼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초기 시간 타우가 1일 때에는 똑같이 나의 사전 지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찰나에 들어온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인퍼런한 스테이트이 있고 그래서 요 두 개가 아까 여기서 보시면 스태틱 퍼셉션이었고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가 뭐냐면 요번에는 요 타우 플러스 1이라 그래서 꼭 미래에 간 것처럼 어떤 이 미래의 스테이트로부터 거꾸로 유추한 스테이트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미래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 액티브 인퍼런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리딕션이 있는 것처럼 포스트 딕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꾸로 반출을 한 다음에 다시 나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넘어갔을 때 다시 그 스테이트로부터 거꾸로 다시 역으로 과거의 스테이트를 역추적했을 때 그 스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에도 사실 이게 트랜스포즈가 걸려 있어서 이것을 컨디션한 이 S 타우가 나오는 건데 거기다가 S 타우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S 타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데 이걸 보시면은
요 두 개의 텀, 요거는 프라이어에서 나온 텀이라서 얘네들 두 개를 더해서 반 0.5를 곱한 거고 얘는 likelihood예요. 그래서 얘는 프라이어에서 나온 나의 스테이트에 대한 추론이고 이거는 likelihood에서 나온 추론이라서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더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취하니까 이제 가능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나의 추론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맥시멈 값으로 지금 스테이트이 결정이 된다. 근데 보시면 이 텀 때문에 이 타우 이꼴 1의 스테이트이 실시간 그러니까 타우 이꼴 1을 넘어서도 계속 재평가가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금 현재 존재하는 알고리즘들이랑 조금 차별화를 두는 액티브 인퍼런스의 강점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 똑같은데 이제 타우 이꼴 1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똑같이 요번에 여기서 D의 역할을 했던 게 이제 B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유추된 과거에서 유추된 S 한 단계 프로스펙티브하게 진행된 B에서 유추된 S가 이제 이 프라이어 날리지에서 또 더해져서 0.5로 곱하고 그때의 관찰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유추된 S가 여기서 계산이 돼서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태틱 퍼셉션을 넘어서 다이나믹 퍼셉션으로 설명하는 스테이트 인프런스이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를 그냥 포니 팩터 스타일로 포니 스타일 팩터로 얘기를 다시 하자면 요 식인데 요 식이 뭐냐면 B 파이를 따랐을 때 내가 파이라는 어떤 폴리시를 따랐을 때 타우 마이너스 1 타임 포인트에서 요 그때의 나의 스테이트이 이렇다면 그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추론인 거죠. 여기로 넘어오는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프로스펙티브하게 내가 이러한 스테이트로 넘어갔더니 과거의 스테이트를 재평가하면은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고 이 텀이 이제 지금 현재 찰나의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이 스테이트이 어떨 거야라고 추정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메시지 패싱을 해서 여기서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거기서 가장 값이 높은 값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세팅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S 파이 1, 2, 3, 4가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도 예측을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예측하는 expected free energy 얘기 나오진 않지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future도 프리딕션을 하지만 포스딕션도 계속 하고 있다. 자, 그게 이제 다이나믹 퍼셉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폴리시 셀렉션까지 들어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는 이제 퍼셉션과 액션이 같이 인테그레이션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요 다이어그램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과 다른 점은 요 위에 하나가 뭔가 좀 쌓였다는 거가 다른 점인데 여기 지금 요 두 텀은 방금 전에 설명한 것과 그냥 똑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진 게 뭐냐면 이제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액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expected free energy, G가 들어가는데 이 G가 그러면 이 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G에 대한 식을 풀면서 리스크와 ambiguity로 풀었던 식인데 여기서 요 텀을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텀을 보시면 그게 딱 각각 매칭이 돼요. 요 텀이 요 텀이고 이 두 가지 마이너스로 엮여있는 이 텀이 요 텀이고 요게 Q 오브 S 기분 파이가 요거고요. 요게 이제 엔트로피 텀으로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왜 expected free energy라는 건 다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전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요걸 그대로 그냥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한 거다. 여태까지 저희가 배웠던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그러니까 프로바빌리티와 모델 베리어블드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G를 계산한 다음에 그럼 이제 모든 각각의 폴리시에 대해서 G를 다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 G를 미니마이즈하는 폴리시를 선택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거기다 시그모이드를 해서 지금 현재 폴리시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딱
한 타임 포인트 하나만 설정을 했지만 사실은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가는 어떤 폴리시가 여러 개 존재하고 그 폴리시 중에 어떤 폴리시를 선택하는가에 있어서 요 G라는 expected free energy를 통해서 설정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디스카운티드 된 리워드 통해서 액션 고르는 그런 과정과 또 매칭이 되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방금 전게 다이나믹 퍼셉션 위드 폴리시 셀렉션이라면 여기서는 이 폴리시 셀렉션이 이제 약간 하이퍼 파라미터가 생기면서 또 바꿀 수 있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보시면 요 C와 G와 파이가 여기 있고요. 그 위에 그냥 요 세 개의 다른 텀이 쌓인 것 뿐이에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식 플러스 이제 여기 어디셔널 이퀘이션인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그냥 미래에 대한 expected free energy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베리에이셔널 그 찰나의 베리에이셔널 free energy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텀이 여기서 이제 리스크와 앰비규티니까 여기서 또 이 식과 딱 맞는 건 없고 요 식이 어디랑 또 매칭이 되냐면 요 식이랑 제가 생각할 때 요 식이랑 매칭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expected value니까 이제 요 Q of S 기분 파이가 여기에 그냥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LNPS 이게 이제 프라이어니까 여기서 뭐 프라이어니까 프라이어에 대한 식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이제 Q of S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현재 커렌트 나의 빌리프이고 거기서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뺀 거고 요 텀이 여기 지금 그냥 내가 폴리시 파일을 따랐을 때 S에 대해서 실제 내가 이것을 관찰할 확률이라서 likelihood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가 이제 variational free energy인데 파일을 따랐을 때 variational free energy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여태까지는 요 위에선 G만 계산해서 바로 파일을 골랐었는데 그럼 이제는 F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는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방금 전에 제가 베리에이션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는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 expected free energy가 들어오면서 이제 E라는 텀이 하나 더 추가돼. E가 뭐냐면 아까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E는 initial prior over policy라서 내가 주로 많이 선택하는 폴리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주로 액티브 인프루언스는 habit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스테이크와 관련 없이 내가 주로 많이 선택하는 폴리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E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도 미니마이즈 해야 되고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도 미니마이즈 해야 되니까 둘 다 이게 마이너스 텀을 붙여서 이 세 가지의 값이 가장 그렇죠?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프리 에너지가 가장 값이 큰 애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제 이걸 맥시마이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값으로 폴리시를 세팅을 하는데 요 1번의 이 이니셜 프라이어가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텀이고요. 그리고 요 2번 텀이 요쪽으로 가서 베리에이션 프리 에너지로 가서 여기서 모이고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가 이 박스에서 퓨처에 대한 고려이기 때문에 이 박스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모여서 여기서 폴리시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자면 결국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식인데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ln-e-f-g인데 여기에 이제 감마가 하나 더 붙어요. 감마가 뭐냐? 감마가 이제 액티브 인프루언스 주로 얘기하는 세일리언스 값이에요. 내가 내 골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괜히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골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expected free energy를 계산을 했는데 그 골에 얼만큼 중요성을 주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감마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expected free energy의 웨이트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찰나보다 조금 더 미래에 더
어, 플래닝이 웨이트가 많이 둔 그런 파이가 결정이 될 것이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지금 현재 순간에 더 웨이트가 많이 걸리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폴리시가 좀 결정이 되면서 감마를 노빙을 하면서 얼만큼 내가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의 골에 관련된 파일을 고를 수 있다. 이해를 하시고 이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와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통합이 돼서 폴리시를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제 생각에 액티브 인프루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식을 꼽자면 저는 이 텀을 고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에 퍼셉션과 액션이 같이 들어가 있고 과거와 미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내가 액션을 고르는 어떻게 이넥티비즘의 어떤 수학적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약간 그 하이퍼 파라미터적 메타코그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는데 그 전에 있어서 여태까지 이걸 모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큰 청크를 설명드리면서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프리딕티브 코딩이거든요. 결국에 다 모든 것들이 프리딕티브 코딩처럼 이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액티브 인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여기서 프리딕션 에러는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거가 인식과 추론에서 설명드렸던 하이라키컬 제네티브 모델의 코즈와 스테이트에 대한 프리딕션 에러거든요, 이게. 근데 이 액티브 인퍼런스에서도 비슷한 프리딕션 에러들이 있어요. 근데 스테이트 프리딕션 에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 이게 이제 내가 실제로 현재 추론한 S이고요. 요게 내가 원래 이전 타임에 갖고 있었던 S에 대한 나의 빌리프였는데 그게 이제 프리딕션 에러라고 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프리딕션 에러. 그래서 요 프리딕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 V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V를 이제 논리니어 펑션을 통과시켜서 S로 세팅하는 이 과정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뉴로널 액티비티가 계속 세팅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인퍼런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에 반해서 그것에 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스테이트 프리딕션 에러가 있고 아웃컴 프리딕션가 이제 예를 들면 꼭 대칭을 시키자면 이제 아웃컴이 코즈에 매칭되는 건데 이 코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것도 방금 전에 요 식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요 식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요 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 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expected 된 expected value of 이 텀인데 이 텀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바라고 있는 프리폴드 옵저베이션이 있고요. 지금 내가 추정한 옵저베이션이 있으면 그것의 차이라서 이제 이게 이제 아웃컴 프리딕션 에러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의 expected value니까 이걸 다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이 텀은 뭐냐? 이 텀은 여기 아까 이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ambiguity 텀이거든요. 이 ambiguity 텀이 뭐냐면 결국엔 이게 이제 여기 요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이게 엔트로피인데 이 엔트로피를 줄인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나의 스테이트과 옵저베이션이 매핑이 올바른 방식으로 매핑이 돼 있으면 이 값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고 둘 다 결국에 나의 어떤 아웃컴 프리딕션 에러를 표상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더해져서 요걸 이제 아웃컴 프리딕션 에러라고 하고 얘도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요 첫 번째 텀에 대한 설명이고 요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텀에 대한 설명이었고 요 두 개를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뉴럴 액티비티가 인퍼런스가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서는 S와 Z를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그게 이제 스테이트과 아웃컴 프리딕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그건 인퍼런스의 측면이고 그것을 넘어서 계속 이 S와 Z가 오랜 기간 동안 셋업이 되면은 이제 B와 A와 C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롱텀 타임 스케일로 이 그렇죠. P의 복수형 PS 네, E가 지금 갑자기 자동으로 막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러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냅틱 커넥티비티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의 코즈와 스테이트에 대한 프리딕션 에러는 하이라키를 따라가면서 내려오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상위 단계에서 주는 프리딕션과 하위 단계 센소리 에비던스의 차이가 이제 프리딕션이라는데 얘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전에 갖고 있던 나의 스테이트에 대한 빌리프와 지금 현재에 대한 빌리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약간 하이라키컬 폼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럼 얘랑 얘는 무슨 관계일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딥 제너레이팅 모델이라고 이제 하이라키컬 폼으로 바뀌거든요, 이식도. 그러면 그때 이제 정말 이 하이라키컬 제너레이팅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큰 설명을 드렸고 이제 남은 부분이 요 하이퍼 파라미터들인데 요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람다가 제가 얘기 드렸던 얼만큼 G의 웨이트를 줄 것인가이고 그것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세일리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말로도 프리시전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얼만큼 내가 썰튼하게 확실하게 이 expected free energy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세팅을 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람다는 어떠한 확률 분포를 따르게끔 이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모델링을 했냐면 감마 펑션으로 모델링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하나는 1로 고정을 시켜놓고 이게 이제 쉐입 파라미터 감마에서 감마 디스트리뷰션 쉐입 파라미터인데 이 베타를 조정을 함에 따라서 어쩔 때는 굉장히 이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지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가우시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베타가 이제 사실은 어떤 람다를 정하는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근데 람다의 평균값이 베타와 이러한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어서 얘가 프리시전이면 이제 베타는 uncertainty로 표현이 되고요. uncertainty가 낮으면 낮을수록 프리시전은 높아져서 expected free energy에 훨씬 더 가중치를 많이 두고 반면 uncertainty가 높으면 람다 값 프리시전이 작아지면서 expected free energy에 대한 가중치를 낮춘다. 근데 요 베타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메타코그적인 그냥 빌리프에 대한 빌리프인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요 베타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베타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사실은 마이너스까지 포함시켜서 이 식을 표현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요 식이 요렇게 바뀌거든요. 그쵸? 여기 그냥 마이너스를 붙였고 여기다가 요게 안쪽으로 들어온 거고 이것도 제가 잘못한 거 같네요. 여기 플러스인데 플러스로 바꿔놓을게요.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 마이너스가 떨어지고 그러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 요게 이제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치면은 이 업데이트 룰을 따르는 베타는 결국에 이 값으로 수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값으로 수렴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expected free energy를 계속 낮추니까 이쪽 expected free energy를 낮추는 방향으로 베타가 셋업이 되고 거기에 이제 러닝 레이시 요 파이 분의 1로 러닝 레이시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베타는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냐? expected free energy를 계속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베타가 업데이트되고 그 베타가 람다를 결정하고 람다가 expected free energy의 웨이트를 결정하면서 이게 계속 서클을 그리고 있어서 요게 굉장히 하이퍼 파라미터고 메타코그적인 측면이 있고 또는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에서는 이 프리시전을 어텐셔널 모듈레이션 이펙트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얼만큼 내가 그 골에 관련된 현상에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이 프리시전이 또 결정이 되기도 해서 어텐셔널 모듈레이션 이펙트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 네. 질문. 네. 네. 일단 너무 진짜 이 어려운 개념들 이렇게 한 페이지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두 가지 이제 한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F는 이 표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 왼쪽에 이 예. 그래프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어디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저 파이에 예를 들어서 계산할 때 지금 G2 감마가 들어가 있는데 F는 왜 제 안 생각에 들어가 그게 아마 베이지안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이랑 포니 스타일 팩터 그래프의 그 장단점일 것 같은데 보시면
어,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도 뭐 파이가 딱 F가 딱 F 적혀 있지는 없어요. 않네요. 예. 근데 어, 여기서 F가 그렇죠. 계산이 된 이 값이 음, 이 흐름을 따라서 여기서 모이는 게 바로 요 음, 컴포넌트고 여기서 계산된 expected free 에너지가 여기로 모이는 게 음, 요 컴포넌트인데 요 그 텀이 음,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은 여기 사이에 뭔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음, 여기 사이에 뭔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하나가 올라와야 되고 여기서 뭔가 하나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음, 그 그림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파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쓰인 F와 G가 그때 통합돼서 음. 쓰인다. 그냥 지금 네. 파이에서 내려오는 요 화살표랑 파이에서 요쪽으로 내려오는 요 두 개가 지금 하나는 F, 하나는 이것도 교수님, 저희가 아까 교수님께서 이걸 포니 팩터 음, 그래프랑, 베이지안 네트워크 리프레젠트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얘도 이미 파이가 결정돼서, 제네레이션 하는 관점에서 그림이 그렇죠. 그려진 이건 거고, 그렇게 그립니다. 방금 전에 포니 팩터 같은 경우는 그 파이를 우리가 실제로 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그려놓으면서 네, 네, 메시지 네. 패싱을 그런 식으로 해놨다. 음, 그래서 여기서는 프리 에너지 계산이나 expected free energy 여기 이제 expected free energy를 G는 여기서 표현이 되는데 F는 여기 어딘가에서 계산이 돼서 네. 올라가는데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감마에 대한 네, 질문인데, 네, 감마 개념이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데, 하나는 이제 저거를 프리시전이라고 불렀고, 프리시전이 지금 곱해지는 게 G에 곱해졌는데, 야, 일단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감마가 예전에 강화학습에서 나왔었잖아요. 음, 거기서는 그 디스카운팅 팩터로 나왔었는데, 그거랑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이거는 디스카운티드 되는 의미에서의 팩터가 아니라 오히려 얼만큼 RL에서 summation of discounted reward가 여기서 expected free energy의 역수의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저. 맥시마이즈 했는데 여기서는, G는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음, 관계이고, 근데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디스카운티드 팩터는 그 안에서 계산이 되면서 들어가는 거고, 얘는 그 모든 것들이 계산이 된 다음에 걔한테 얼마나 가중치를 줄 음, 것인가기 때문에, 그쵸. 완전히 다른. 예, 조금 다른 거. 거기에서는 시간에 따른 어떤 함수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G 예, 전체에 대한 얼만큼 거다. 웨이트를 줄 네. 것인가. 그래서 이게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왜 프리시전이라고 부르는지 조금 궁금해지고 있는데, G에 지금 감마가 더 높게 그 가중치가 주어지면 지금 G의 가중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저게 이렇게 어떤 미래 골에 대해서 높아진다고 이렇게 뭐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원론적으로 먼저 음,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 칼 프리스톤이 얘기하는 프리시전은 이런 것 음, 같아요. 나의 생존과 관련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음, 어, 시그널 투 레이쇼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주 프리시전이 높은 정보들이 이제 음, 우리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음, 보통 교수님이랑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인터로셉티브 시그널들이 보통 음, 그런 쪽이 더 음, 높은 것 음, 같고 그런 의미에서 세일리언스와 직결되어 있는 것 같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골이나 그런 expected free 에너지면일수록 더 가중치를 많이 두게 된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베타에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베타에 G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역수의 값이 음, 이제, 포지티브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네게티브하게 영향을 미치니 이게, 우리가 언설튼하면 할수록, 람다 값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가중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언설튼한 나의 추론에 대해서, 추론을 기반으로 폴리시를 결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중치를 네. 낮춘다. 예전에 진짜 교수님이랑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학생들이랑 교수님이랑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프래그매틱한 밸류는 확실히 이걸 하면 좋아질 게 음, 확실하다면 음, 그거에 대한 프리시전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할 네, 수 네, 있고 언설튼은 언설튼티는 내려가고
그래서 더 세일리언스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아 그게 그러니까 감마가 얼마나 확실하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얼만큼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머릿속에 시그널이 오면 이 음, 시그널은 아주 프리사이즈한 시그널이 무조건 믿어야 되는 네, 네, 시그널일 경우 람다가 높은 거라서 보통은 이제 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시그널들은 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렇지 않고 약 음, 익스트로셉티브한 시그널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프리시전이 없기 때문에 시그널이 그러니까 가중치가 그 정도로 높지는 음. 않겠죠. 예전에 그 인터널 모델과 그러니까 제가 프리시전 항상 생각해 보면 인터널한 것과 익스트로셉티브한 인풋 사이에서 뭔가 어디에 조금 더 어텐션을 둘까 음, 요럴 때 음, 이제 음, 프리시전을 가지고 조금 그렇게 해석을 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교수님 요 식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식은 사실 이것도 이제 이 G가 하나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음, G도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모달리티를 달리하거나 이 람다가 어, 이 람다가 저는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왜냐면 우리 몸에서 받아들인 시그널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음.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세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또 존재하지 음.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나중에 해주실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그 액티브 인퍼런스 하면 도파민을 이 람다랑 예, 예, 저 람다 맞죠? 네, 예. 도파민을 감마. 감마 이 도파민을 감마랑 연결시켜서 하는 연결시키는 게 스터디들도 예, 있는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뭔가 확실한 나한테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되면 밸류가 그러니까 G가 낮아질 거다 하는 시그널이 도파민 그러니까 시그널. 그것도 사실 요즘 우리 뉴로바이올로지 필드에서 음, 도파민이랑 많이 매핑되는 게 리워드 프리딕션 네. 에러인데 사실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는 그래서 여기서 아웃컴 프리딕션 에러에 많이 더 매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도파민이 많이 분출된다는 건 그만큼 나의 세일리언스에 관련이 높을 확률이 음, 음, 높으니까 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교수님 말씀대로 람다로도 표현을 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생물학이나 인지신경과학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재미있게 해석할 여지들이 많은 음, 텀들이라서 예, 모델 사실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인 노마티브 모델로서의 음, 텀들인데 이런 거 하나는 또 바이올로지랑 엮을 수 있는 음, 여지가 있으니까 좀 네.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리시전이 여기에 되게 짧게 탁 나왔지만 어 칼프리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 프리시전을 어떤 한 팟캐스트에서는 자기가 이 사이케트릭 디소더 이 프리시전 음, 하나로 다 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 얘기도 예, 했었고 맞습니다. 이 프리시전이 생각하면 할수록 되게 오묘한 것 같은데 그 의미를 계속 좀 더 네,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프리시전에 대해서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컴퓨테이셔널 사이키아트릭 필드에서 이 프리시전을 통해서 음, 설명하려고 하는 그 시오리들이, 이거, 그, 스페큘레이션이나 가설들이 음, 많아가지고, 진짜 중요한 텀인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G에 대한 추론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인터널 모델이 뭔가 잘못돼서 G가 계산이 잘 안 되면 음. 안 돼 버리면 어 그리고 물론 F도 그렇게 되면 잘 안 되게 계속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겠지만 어 감마가 뭔가 계속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가 제대로 계산이 안 된다 음, 하더라도, 사실 이것도 이제 제가 보면 오늘 얘기를 전혀 드리지 않을 베일런스 시스템, 음, 이모션에서 내가 만약에 G를 계산했는데 이 G가 어 전체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게 내가 불확실한 어떤 정보라고 음, 생각이 들면 저 감마 값을 낮추면 되거든요. 감마 네, 값을 낮추면 얘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사실 어 음, 잘못 계산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음, 서스테이너블한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G는 잘못 계산했는데 감마 값이 계속 높게 설정이 됐으면 이제 음, 그때 잘못된 추론을 하고 잘못된 음,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반대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 같은 경우라면
반대로 오티즘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이제 여기에 너무 가중치가 그렇죠. 들어가면서 F에 너무 예, 가중치가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마가 너무 낮아지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요거 하나로 사실 그런 엑시스를 음, 조정해가면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음, 정신질환적인 네. 비헤이비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질환적 음, 피노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음, 스터디들이 계속 있고 크게 뭐 단순히 오티즘과 음, 스키조프레니아뿐만 아니라 네. 디프레션, 뭐 예, 바이폴라 뭐 예, 이런 쪽도 다 그런 예. 식으로 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재밌는 너무 것 재밌고 같고, 예. 뭐, 그러니까 학자로서는 재밌고, 너무 이렇게 설명력이 있어서 그런 약간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사이키트리죠. 그야말로. 그렇죠. 예. 사이키트릭 디스오더들에 대한 그 유니파이드 관점을 음. 준다는 네, 점에서 그렇죠. 굉장히 좋은 예. 점이 있는데, 어, 이제 진짜로 전문가시지만 교수님께서 오티즘에 대해서 최근에 저도 관심 있어서 좀 찾아보면 이 환자분들 그,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음. 부모님들이 이런 센서리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예, 예.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센서리 인풋이 있고 센서리가 너무 강해서 센서리 뭐라고 표현하시더라 하여튼 센서리 에러라고 하는지 센서리 인풋이 너무 강. 하이퍼 센시티비티, 네. 하이퍼 센시티비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소셜리 인게이지된 피처에는 하이포 네. 센시티브하고 그냥 음. 일반 개체들한테는 하이퍼 네. 센시티브해서 그런 거죠. 약간 감각이 약간 플러딩하고 네, 막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네, 틀을 네, 네, 제공한다는 네, 점에서 네. 이 틀이 이렇게 좀 따라가긴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잘 이해하고 나면 여러 이 사이키트릭 디스오더들을 이렇게 하나로 하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음, 굉장히 유용한 툴을 그렇죠.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이제 완전히 까먹고 있던 컴퓨테이션 사이키아트리 쪽을 얘기를 음, 해주셔서 제가 몇 개 논문들을 여기다가 좀 편집할 때 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주장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고 지금 사실 오늘 다 하시지 그지 못한 못하겠죠. 분들 예. 꽤 계실 거고 아 이게 뭐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런 음, 생각을 음, 가지고 있을 분이 계실 것 음, 같아서 음, 알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알기까지가 좀 힘들지만 저 하나만으로도 너무 많은 그 증상들과 이 사이키트릭 디스오더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예. 생기고 길이 열리고 뷰포인트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액티브 인퍼런스는 항상 어떤 렌즈를 네. 씌워드리기 때문에 요런 람다 그러니까 감마 하나하나도 사실 그런 식으로 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유니파일 렌즈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음. 같고 당연히 오늘 이걸 보시면서 아마 분명히 압도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처음에 그랬고 야 저는 아직도 그래요. 이렇게 깊게 들어와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걸 정말 내가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이런 식의 모델링이 이미 필드에서 진행되고 네, 있고 칼 프리스터는 이거를 2010 몇 년에 네. 이미 다 종료를 맞습니다. 하셨고 네, 이런 거는 이걸 전체를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의 음, 총체적인 그런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이런 모델링이 됐다 정도는 알고 있는 거는 음, 저는 아주 좋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이걸 모든 걸 다 이잡듯이 따라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모델링이 되고 있다는 정도는 네.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